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상장은행들이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섭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영업망 확장 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좋은 실적을 내며 반등한 윌셔은행은 지난달 주당 5센트의 4분기 현금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67% 이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들의 임기 연장과 신임 이사 영입, 경영진 보수와 외부 감사 지정 안건이 모두 승인됐습니다. 윌셔 측은 주주총회에서 받은 신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격 경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윌셔에 대한 신임이 아주 두터워졌습니다. 아웃 오브 캘리포니아의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그 3개 점포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미은행도 예전과는 달라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주들은 9명의 이사에 대한 연임과 함께 경영진 보수를 승인했고 외부 감사인도 기존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U12 인수가 아직 남아있지만 최근 감독국의 승인을 받으며 사실상 인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 초에는 이 합병을 마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We have already started the process of not only building the integration team, but a lending team to help us grow the combined organization in the future. 상장은행들이 주총을 기점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선언한 가운데 남은 상장은행인 BBCN도 늦어도 6월 중으로 주주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임 행장 선임과 동시에 커뮤니티 은행을 넘어 리저널 뱅크로의 도약을 선언한 만큼 BBCN 역시 주총을 기점으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다저스가 배출한 2명의 코리안 특급이 어제 투수와 포수로 나섰습니다. 어제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앞서 박찬호는 시구자로 오랜만에 다저스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포수석엔 류현진이 앉았고 과거와 현재의 두 코리안 특급이 공을 던지고 받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코리안 나이트 행사로 치러진 이날 식전 행사에선 가수 알리가 미국 국가를, CN블루의 정용화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다저스 시절 박찬호의 사진전과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행사들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크레인키의 호투와 이디어의 홈런포로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렸습니다. 구글사가 운전대는 물론이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까지 없는 최첨단 무인차를 선보였습니다. 내년에 시범 모델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실용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대도 없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신형 무인차는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이 무인차의 시범 모델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t was a big decision for us to go and start building our purpose-built vehicles for this. And really they're prototype vehicles. They were a chance for us to explore what does it really mean to have a self-driving vehicle. But in the small amount of time we've been working on it, we have functional prototypes and that's exciting. 현재 구글의 무인 자동차 기술은 도심 주행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인차의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마일 떨어진 사물의 감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just move around and not worry about it, it's going to be incredibly empowering and incredibly powerful for people. 구글은 내년까지 100대 시범 모델을 생산해 거리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주행되는 자동차는 핸들과 페달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 운전대 없는 무인차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에는 이라크 참전 용사가 자신의 누이를 총격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부터 고 최규혁 하사의 다리 명명식, 그리고 멕시코에서의 한인 관광버스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 하면 일단은 추모 분위기가 떠오르시겠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선 한인사회와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명욱 통신원이 뉴저지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상가들이 이어진 브로드웨이 뷰니에서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메모리얼 데이라는 울적한 분위기보다는 우리의 신명나는 풍물패가 길을 엽니다. Every Memorial Day we assemble here to remember and pay tribute to our brave men and women who have sacrificed so much that we could live here in peace and happiness. 뉴저지 한인타운에선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가 지역 주민과 한인 사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미국 사회와 동조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앞으로 미국의 발전에도 같이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메모리얼 데이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장면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조국을 위해 싸운 미국의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한인 사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 베테랑서들한테 고마움도 전하고 한국 문화 또 한국 음식 오늘 저희가 모처럼 준비해서 이분들한테 음식 소개도 해드리고 한국 문화도 소개해드리고 한때는 한인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장이었던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던 전후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최명욱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인 고고도 방어 체계, 즉 타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이미 타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드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데 지난해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미국이 괌에서 타드를 전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타드를 전개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상에 한국이 협력토록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학 도시 아일 라비스타에서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총기 규제 입법에 나섰습니다. 가주 하원은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새 법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개입 권한처럼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총기 구입과 소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요즘 보물찾기가 유행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ABC 방송이 전해드립니다. 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아라. 숨겨진 현금이라는 계정의 SNS에 네티즌 수천 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물을 숨겨둔 장소에 대한 힌트가 시시각각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힌트를 따라간 곳에서 돈 봉투를 찾았다는 네티즌들이 증거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적 로빈 후드를 자처한 이 인물은 한 부동산 재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도시인데 지역 주민에게 돈을 나눠주려고 깜짝 이벤트를 벌였다는 겁니다. My point would be to encourage people who have been successful to give back a little bit more, to pay it forward. 그의 다음 목적지는 LA라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에 보물을 숨겨둘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LA 주민들은 이미 보물을 찾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중장년층들의 각성제 복용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각성제 소지 혐의로 검거되는 50살 이상 중장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던 57살 남성이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자는 각성제를 복용했더니 복잡한 일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50대 치과 경영자가 각성제 복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괴로운 일을 잊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각성제 소지 등의 혐의로 검거된 사람 중 50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7년에는 8.1%였지만 지난해는 20.2%까지 늘었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50過ぎてく頃に肩叩きって始まるんですよ。なのでやっぱり家庭内でもまだ子供が仕上がってない、そういうところにちょっと魔が差したりだとかっていうのがあるのかなって。 중장년층을 파고드는 약물이 수많은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중국 광시성에서 민물회를 즐겨 먹던 한 남자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민물회는 익혀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광시성 주민들에게는 민물 생선회가 인기인데요. 중국 관영 CCTV는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시성에 사는 링 씨는 20년 동안 민물회를 즐겨 먹었던 회 마니아입니다. 그러나 간암에 걸린 지금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1,200만 명의 간 디스토마 환자가 있습니다. 간 디스토마는 심할 경우 간 경화와 담도암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시성 민물회 상인들은 자연산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CCTV 취재진이 자연산과 양식 물고기를 실험했는데요. 모두 간 디스토마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술과 식초 그리고 겨자 등 조미료를 넣으면 기생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험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중반부터 지속된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3원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